아예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국어로 하고 있는 아예 한국어 팟캐스트에서 안녕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7일입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가 아니라 저번 한 달 다들 잘 보냈나요? 완전 오랜만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팟캐스트는 제가 그동안 왜 사라졌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해주는 팟캐스트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동안 저에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되게 영화 한 편의 잔여를 느꼈던 그런 시기,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저의 2025년 여름방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 스스로에게도 잊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어서 추억을 다루고자 팟캐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의 팟캐스트를 듣고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미얀마 사람이라서 미얀마의 여름방학이라고 하면 미얀마 사람이 맞으면 틀림없이 3월, 4월, 5월을 생각하게 된 건데, 혹시나 다른 나라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3월, 4월, 5월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떠올려보고 생각해보면 들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때의 그 3월, 4월, 5월에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시켜서 써본 적이 있긴 있어요. 그때의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되게 귀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만에 느낄 수 있었던 감정들, 그 나이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고방식들, 그런 거를 다시 읽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지금 써보려고 하니까 시간 낭비? 시간이 없다, 바쁘다라는 핑계로 안 쓰게 돼요. 진짜 글을 써야 한다는 게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일처럼 일기는 쓰고 싶지 않지만 제 이야기는 기록하고 싶다, 이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를 핑계로 해서 팟캐스트로 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나이가 지금보다 더 들어서 다시 들어봤을 때 지금처럼 귀엽구만,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구만, 이 생각을 하고 싶어서 이런 아침 팟캐스트라는 코너도 만드는 거예요. 첫 화 때 얘기했나? 아무튼 지금처럼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이 아침 팟캐스트를 만드는 이유를. 네, 여러분들도 일기 쓰는 습관 혹은 내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녹음하다던가 아니면 사진을 많이 찍다던가 그렇게 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좀 후회가 있어요. 그때 사진을 많이 찍을 거, 그때 친구들의 선물을 많이 보관할 거, 이런 옛날의 추억을 많이 남기지 못한 거에 후회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후회가 없기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 저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 말까지는 저도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면 좋은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듣기 어렵지 않고 쉽게 들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정리하는 시간이 꽤 많이 필요했어요. 최대한 듣기 좋은, 듣기 편한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네, 우선은 3월 16일부터 해야 되죠. 3월 16일 그날에 제가 사랑하는 저희 외할머니가 세상에서 떠났어요. 그때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양곤에 있고, 양곤이라는 좀 큰 도시에 있는 상태고요. 외할머니는 외할머니의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태어났을 때부터 쭉 살고 있었던 댁에 있는 상태였어요.
엄마는 미리 외할머니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아프고 있다는 그 상황 때문에 이미 외할머니를 돌보면서 거기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당일 16일에 저희 가족에게 전화를 통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희도 급히 짐을 사서 외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시골에 내려가게 됩니다. 솔직히 그때부터죠. 저는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이라서 제 계획들, 제가 여름방학에 하고 싶은 것들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 모든 계획들이 바뀌었죠. 아무튼 가서 외할머니 댁에 도착하고 장례식이다 보니까 친척들도 다 모이게 되고 수다도 떠면서 바쁘다라는 핑계로 못 본 지 좀 오래되는 친척들까지 그때야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때야 인사도 하면서 이모 삼촌들도 너희들 이렇게까지 컸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잘 때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거의 모든 친척들이 한 집에서 묵게 되니까 저희는 사촌 동생이랑 한 방에 자게 돼요. 너무 큰 방이 아니고 그 집에 외할머니 집에 원래 살고 있는 저랑 6개 월마 차이 나는 사촌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사촌 동생의 방에 자는 거예요. 그 방에 저랑 제 언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촌 동생이랑 다른 동생 2명랑 총 5명 잤어요. 진짜 좁은 방이라서 편한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고 그만큼 불편했는데 재미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없는 또래들이다 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밤에 어른들이 몰래 라면도 먹고 영화도 같이 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 시간이 되게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솔직히 울 때도 울고 즐겁 때도 즐거웠던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다른 친척들이 본가를 했는데 저는 엄마랑 같이 거기서만 5월 말까지 살기로 했어요. 그 외할머니 댁에는 원래 이모랑 이모의 자식 2명이 살아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같이. 근데 이제 둘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 빈자리를 많이 느낄까봐 일단은 저희가 같이 살려고 해요. 언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본가를 해야 돼서 아빠랑 둘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외할머니 댁에서만 쭉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직 방학 시절이라서 그렇게 지내다가 거기서 오토바이 타는 방법도 사촌에게 배웠고 시고 이고저고 다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사촌 동생이랑은 라면 먹고 배드민턴 치고 그냥 놀았어요. 또 새로운 거는 별거 안 했어요. 그냥 일상 행동들만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3월 28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얀마에 큰 지진이 발생했어요. 정말 큰 지진이라서 미얀마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먹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는 다행히도 제가 그때 살고 있는 시골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진이 났다 그 정도만 알게 되고 건물들이 무너지거나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3월이 끝나고 4월이 될 때 4월에 제가 예전에 얘기해 본 적이 있는 미얀마의 새해 땡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나이들에 좋은 일들이 많이 하고 기부를 하기도 하고 미얀마의 전통 음식 땡잔이라고 하면 모든 미얀마 사람들이 먹는 몰롱이보라는 거를 직접 집에서 해요. 이웃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먹기도 해요. 제일 중요하게 이 몰롱이보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웃들까지 나눠줘야 되니까 집에 있는 식구들 다 모두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수다도 떠면서 웃으며 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요. 몰롱이보가 어떤 음식이냐면 한국의 떡이랑 비슷해요. 밀가루 아니면 쌀가루를 사용하고 하니까 진짜 떡 그 자체예요. 그 맛이에요.
여기에 좀 특이한 거는 안에 탄야이라는 미얀마의 정통 디저트죠. 그거를 넣어요. 이게 다른 나라들에도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미얀마 사람들이 요즘 MZ들을 잘 안 먹는데 옛날 어린이들이 다 식사하고 먹는 후식이 이거예요. 달달하면서 소화도 잘 되는 느낌이 들어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입이 어른스러워서 그런가 항상 밥 먹고 나면 탱야를 먹어요. 그렇게 먹어야 좀 마음이 괜찮더라고요. 물론 이거가 해먹기도 되게 간단해요. 근데 여기에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질까봐 혹시나 맛을 궁금하거나 요리를 좋아해서 집에서 한번 해먹고 싶다 하면 찾아보고 따라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띵자는 미얀마의 공식 휴일이라서 그때는 아빠와 언니가 다시 외할머니 댁에 옵니다. 뭐 새해라서 그냥 물축제를 하면서 저희도 신나게 놀았어요. 띵자님 끝나고 아빠랑 언니는 다시 돌아갔고 저랑 엄마는 다시 특별한 건 없는데 소소한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가 5월 18일에 월요일에 본가를 했습니다. 아빠와 언니가 있는 제가 원래 살고 있는 도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바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팟캐스트를 준비하고 올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때는 5월이 벌써 세 번째 주이기도 하고 편지 앱을 사용하려고 돈 내기에도 좀 곤란한 타임이어서 지금이야 올리게 됐어요. 근데 이 대본은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했어요. 돌아오자마자 준비했던 대본이에요. 진짜 구독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밖에 들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최대한 일주일에 하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진짜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좀 특이했던 여름방학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팟캐스트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을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제가 외할머니 댁에 있을 때부터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인데 그거를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되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고맙게도 이제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되어서 공개해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연입니다. 사연. 그냥 아무 주제 없이 사연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주제를 정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맞게 여러분들의 이야기, 의견을 써주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 볼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코너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2월 달의 주제는 나의 취미생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에 여러분들의 취미생활, 여러분들이 틈이 날 때마다 즐겨하는 행동, 그 일이 뭔지, 그리고 어떨 때 하고 왜 행복하게 즐기고 할 수 있는 일인지 설명해주면서 취미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사연으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사연을 제 팟캐스트에 소개해 보려고 해요. 팟캐스트에 소개할 만한 이야기 짧게 써지 말고 좀 길게 써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고 싶다면 아래에 링크를 달아줄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 한국어 공부에도 도움이 훨씬 될 거고 사연을 쓰는 재미, 팟캐스트에 내 사연을 듣는 재미 그런 재미들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요거 마지막 주 정도에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줄 예정이어서 서투러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노래 한 곡 추천하고 가볼게요. 이번 노래는 조금 상큼하면서 금요일에 딱 맞는 노래인 것 같은데요.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입니다. 사랑 노래예요. 데이트 하려고 날짜를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결국
금요일이 최고다. 금요일에 만나자, 데이트하자 라는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금요일마다 저를 만나러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이 팟캐스트가 끝나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다들 건강 잘 챙기고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